안녕하세요. NLP 곡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페이퍼, 딥다이브 꼬꼬페에서 다룰 논문은 구글에서 나온 Prototype to Production, The Agent Ops Life Cycle입니다. 요즘은 멋진 AI 에이전트 데모를 몇 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모를 실제 비즈니스가 안심하고 의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실제로는 모델이나 프롬프트보다 그걸 둘러싼 인프라, 보안, 검증 작업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에이전트는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 ML이나 DevOps 관행만으로는 다 커버되지 않는 새로운 리스크를 만들어냅니다. 이 화이트 페이퍼는 에이전트 옵스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프로토타입 단계의 에이전트를 프로덕션까지 가져가고 배포된 이후에도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엔드-투-엔드 운영 방법론입니다. 마지막 마일 작업을 건너뛰면 문제는 되게 미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지원 에이전트가 제대로 된 가드레일이 없어서 사용자의 꼼수에 속아 상품을 공짜로 내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설정된 인증 레이어 때문에 챗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밀 데이터베이스가 노출될 수도 있고요. 모니터링이 없다면 에이전트가 주말 내내 조용히 돌아가면서 엄청난 비용을 쌓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어제까지 잘 되던 에이전트가 어느 순간 성능이 떨어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곧바로 비즈니스 실패로 이어집니다. 에이전트 옵스는 바로 이런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접근법입니다. 에이전트는 고정된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동작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도구를 그때그때 선택하기 때문에 요청 하나하나가 전혀 다른 실행 경로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뿐 아니라 도구와 프롬프트에도 버저닝, 접근 제어 관측 가능성, observability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 세션 간의 상태와 메모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스케일링할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실행 경로가 매번 달라지다 보니 비용과 지연 시간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다루려면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자동화된 평가, CI/CD를 통한 자동 배포, 그리고 포괄적인 observability입니다. 에이전트 옵스를 단순히 툴링 문제로만 보는 건 유혹적이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은 똑똑한 파이프라인만으로가 아니라 잘 조율된 팀이 함께 만들어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팀은 인프라, 보안, 접근 제어를 책임집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품질을 관리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MLOps 엔지니어는 ML 라이프 사이클을 구축하고 자동화합니다. 거버넌스 팀은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성을 보장합니다. 생성형 AI가 도입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엔지니어 같은 새로운 역할도 생겼습니다. 이들은 프롬프트, 가드레일, 확장 가능한 백엔드를 설계합니다. 작은 조직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겸할 수 있고 큰 조직에서는 각각이 별도 팀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든 에이전트 옵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사람들과 프로세스가 서로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에이전트 옵스 환경에서는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나뉩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팀은 클라우드 환경을 프로비저닝하고 보안을 설정하며 최소 권한 원칙을 강제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은 에이전트가 의존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유지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MLOps 엔지니어는 모델을 실험하고 학습과 배포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합니다. 거버넌스 팀은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매트릭, 아티팩트, 승인 내역을 추적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AI 엔지니어는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도구와 검색, 리트리브를 통합하며 평가와 가드레일을 시스템에 내작합니다. 마지막으로 DevOps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서비스를 만들어 사용자를 에이전트 백엔드에 연결합니다. 이런 역할들 간에 명확한 오너십이 있어야 유망한 프로토타입이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바뀝니다. 팀 구성이 끝나면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들의 작업을 어떻게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 중심 개념은 평가 기반 배포, Evaluation Gate Deployment입니다. 새로운 에이전트 버전은 품질과 안전성이 입증된 포괄적인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사용자에게 노출되면 안 됩니다.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는 그동안 수동으로 즉흥적으로 하던 체크를 자동화된 반복 가능한 게이트로 대체합니다. 이 단계는 세 가지 축 위에 서 있습니다. 엄격한 평가 프로세스, 이를 강제하는 자동화된 CI/CD 파이프라인, 그리고 새 버전으로 실제 트래픽을 전환할 때 리스크를 줄여주는 안전한 롤아웃 전략입니다. 전통적인 테스트는 함수가 기대한 대로 동작하는지만 확인합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모든 유닛 테스트를 통과하고도 엉뚱한 도구를 선택하거나 그럴듯하지만 틀린 답을 환각, 할루시네이션으로 만들어내며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행 경로를 보는 행동평가, Behavioral Evaluation가 필요합니다.
추론 단계, 도구 호출, 최종 응답까지 전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팀들은 보통 수동 PPR, Pre-Pull Request 프로세스부터 시작합니다. 엔지니어가 로컬에서 평가 스위트를 돌리고 그 리포트를 PR에 첨부하는 식입니다. 성숙해지면 파이프라인 안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평가로 옮겨가고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배포가 자동으로 차단되게 만듭니다. 두 경우 모두 잘 큐레이션된 골든 데이터셋과 도구 호출 성공률, 유용성 같은 매트릭에 의존합니다. 이때 LLM에서 저지나 버텍스 AI 이밸류에이션 같은 서비스를 자주 활용합니다. 에이전트는 단순한 코드가 아닙니다. 프롬프트, 도구 정의, 설정 파일, 모델 선택까지 모두가 에이전트의 일부입니다. 이 중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 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잘 설계된 CI/CD 파이프라인은 깔때기처럼 동작해 문제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잡아냅니다. 1단계에서는 프리머지 CI가 모든 PR마다 빠른 체크와 에이전트 평가를 수행합니다. 2단계에서는 통과한 변경사항을 프로덕션과 최대한 비슷한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하고 여기서 더 무거운 통합 테스트, 부하 테스트를 돌리며 내부 사용자가 직접 써보도록 합니다. 독푸딩. 3단계에서는 사람이 승인하는 게이트 배포를 통해 테스트가 끝난 바로 그 아티팩트를 프로덕션으로 승격시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팀의 속도를 지나치게 늦추지 않으면서도 각 단계에서 충분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단계 파이프라인을 믿을 수 있게 만들려면 강력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테러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도구로 환경을 버전 관리된 템플릿으로 정의하면 스테이징과 프로덕션 구성이 계속 동기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이테스트 같은 자동화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유닛 테스트, 보안 스캔, 에이전트 평가를 실행하고 대화 히스토리나 도구 호출 트레이스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API 키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레포지토리에 절대 넣지 말고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해 런타임에 주입해야 합니다. 구글의 에이전트 스타터 팩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묶어 준비된 CI/CD 설정, 테러폼, 평가 훅, 옵저버빌리티 구성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완성된 구현 예시를 보고 시작할 수 있고 완전히 맨 땅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 프로덕션에서 아무리 검사를 잘해도 실제 사용자는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새 에이전트 버전의 트래픽을 한 번에 몰아주기보다는 안전한 롤아웃 패턴을 써야 합니다. 카나리 릴리스는 극히 일부 사용자에게서만 시작해 매트릭이 건강할 때만 점진적으로 비율을 늘립니다. 블루 그린 배포는 두 개의 프로덕션 환경을 나란히 운영해 트래픽을 즉시 전환하고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빠르게 롤백할 수 있게 합니다. A/B 테스트는 실제 비즈니스 매트릭을 기준으로 버전 간 성능을 비교하고 피처 플래그는 재배포 없이 기능을 켜고 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엄격한 버저닝이 있습니다. 코드뿐 아니라 프롬프트, 도구, 모델, 메모리 스키마, 평가 데이터셋까지 모두 버전 관리해야 합니다. GitOps를 도입하면 레포지토리가 단일 진실 공급원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이 되고 롤백은 커밋을 되돌리는 것만큼 간단해집니다. 배포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행동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에이전트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모호한 요청을 해석하고 도구를 호출하며 메모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인젝션, 데이터 유출, 메모리 오염 같은 공격에 취약합니다. 보안은 처음부터 설계에 녹여 넣어야지 나중에 덧붙이는 옵션이 아닙니다. 구글의 Secure AI 에이전트 접근법과 Secure AI 프레임워크는 계층형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먼저 에이전트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정의하는 명확한 정책과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설정합니다. 그 위에 입력 출력 필터, 안전성 분류기, 고위험 행동에 대한 휴먼 인더 루프, 사람 개입 승인 같은 집행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격 패턴이 등장할 때마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레드팀을 운영해 평가 데이터셋과 가드레일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에이전트의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조직의 정책과 제약을 에이전트의 핵심 행동에 직접 새겨 넣는 역할을 하죠. 그 주변에 가드레일을 쌓아 올립니다. 입력 필터는 사용자 프롬프트가 모델에 도달하기 전에 독성 발언, 프롬프트 인젝션 시도, 정책 위반 여부를 검사합니다. 출력 필터는 버텍스 AI의 세이프티 필터처럼 응답을 사용자에게 보내기 전에 유해한 콘텐츠, 개인정보 PII, 기타 제한된 정보를 스캔합니다. 모호하거나 영향도가 큰 행동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사람 검토자에게 에스컬레이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델, 프롬프트, 안전 설정을 변경할 때마다 전체 안전평가 스위트를 다시 돌려서 예전에 막아둔 취약점이 다시 열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이전트가 실제로 서비스에 올라가면 과제는 배포하는 것에서 규모를 키우면서도 신뢰성, 비용, 안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고정된 로직을 가진 전통적인 서비스와 달리 에이전트는 예상치 못한 추론 경로를 따라가며 비용이나 리스크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루프를 도입해야 합니다. 먼저 observe 단계에서 에이전트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로그, 트레이스, 매트릭을 수집합니다. 다음으로 액트 단계에서 운영 레버를 사용해 성능, 비용,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볼브 단계에서 프로덕션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프롬프트, 도구, 아키텍처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연결합니다. 이 observe, act, evolve 사이클이 프로덕션 환경에서의 에이전트 업스의 핵심입니다. 자율적인 에이전트를 신뢰하려면 그 에이전트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그는 어떤 도구가 호출됐고 어떤 입력과 출력이 오갔으며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같은 사실을 제공합니다. 트레이스는 이런 이벤트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공통 트레이스 아이디를 기준으로 한 사용자 요청이 모델 호출, 도구, 서비스들을 어떻게 거쳐갔는지 따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매트릭은 이 모든 것을 집계해 지연 시간, 에러율, 요청당 비용 같은 핵심 지표를 대시보드로 보여줍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트레이스, 로깅, 모니터링이 이 역할을 하고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 ADK가 기본 계측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 축이 갖춰지면 눈 가리고 비행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에이전트의 행동을 데이터 기반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Observability는 그 결과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성능과 스케일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에이전트의 로직과 상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클라우드 런이나 버텍스 AI, 에이전트 엔진 같은 플랫폼에서 상태 없는 컨테이너 서비스로 실행하고 세션 상태와 메모리는 외부에 저장합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은 이벤트 기반 비동기 패턴을 사용해 백그라운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에이전트가 응답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시도와 멱 등 이덴포텐 도구 설계를 통해 일시적인 실패가 이중 청구나 상태 불일치를 일으키지 않도록 회복력을 갖춘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맞춰야 합니다. 지연 시간은 낮게, 신뢰성은 높게, 비용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고 캐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가능한 곳에서는 배칭을 사용합니다. 에이전트는 스스로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명확한 플레이북이 필요합니다. 순서는 격리, contain, 분류, 해결, resolve입니다. 격리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나 피처 플래그를 사용해 위험한 도구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다음으로 의심스러운 상호작용을 사람 검토 큐로 보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영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필터, 정책을 업데이트해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그 수정사항을 표준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배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안 패치조차도 프로덕션에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와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이볼브 단계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장기적인 이득으로 바꿉니다. 먼저 프로덕션 로그와 매트릭을 분석해 패턴을 찾습니다. 실패율이 높은 작업, 사용자가 헷갈려하는 플로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찾아내는 시기입니다. 그런 다음 이 실패 사례들을 평가 데이터셋의 새 항목으로 추가해 앞으로의 변경에 대한 회기 테스트로 삼습니다.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다듬고 도구를 추가하거나 개선하고 가드레일을 강화합니다. 변경사항을 커밋하면 CI/CD 파이프라인이 테스트와 평가를 실행하고 준비가 되면 선택한 배포 전략을 통해 안전하게 롤아웃합니다. 이 루프를 얼마나 빠르게 돌릴 수 있느냐가 에이전트가 얼마나 빠르게 개선되느냐를 결정합니다. 보안은 한번 체크리스트를 채우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무기 경쟁입니다. 프로덕션에서는 실제 사용자와 공격자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미묘한 데이터 유출 패턴이 포착되면 이를 학습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공격을 평가 스위트에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로 캡처하고 시스템 프롬프트, 입력 필터, 고구 정책을 업데이트해 그 벡터를 차단합니다. 그런 다음 전체 CI/CD와 평가 파이프라인을 다시 돌린 뒤 재배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observe, act, evolve 루프는 각 사고를 영구적인 방어력 강화로 바꿔줍니다. 조직이 성숙해질수록 에이전트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객 지원 에이전트, 수요 예측 에이전트, 이상 거래 탐지 에이전트 등 여러 에이전트를 갖게 되죠. 종종 서로 다른 팀이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로 심지어 서로 다른 클라우드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들을 연결하는 공통 방식이 없으면 각 에이전트는 고립된 섬이 됩니다. 팀들은 같은 기능을 반복해서 만들고 소중한 인사이트는 사일로에 갇혀버립니다.
에이전트 시스템의 잠재력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에이전트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든 서로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이를 위임할 수 있게 해주는 상호 운용성, 인터로퍼러빌리티 표준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레벨에서 상호 운용성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머덜 컨텍스트 프로토콜, 줄여서 MCP는 에이전트가 고고와 리소스와 대화하는 방식을 표준화합니다. 계산기, 데이터베이스, 명확한 입력과 출력을 가진 API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 즉 A2A는 추론하고 계획하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완전한 에이전트들 간의 협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함수의 이 파라미터로 호출해줘 라고 말하고 싶다면 MCP를 씁니다. 지난 분기의 이탈을 분석하고 세 가지 대응 전략을 제안해줘 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 목표를 다른 지능형 에이전트에게 위임하기 위해 A2A를 사용합니다. 성숙한 시스템은 둘 다 사용합니다. 고수준 조정에는 A2A, 저수준 도구 호출에는 MCP를 쓰는 식입니다. A2A는 먼저 Discovery, 즉 한 에이전트가 자신을 도와줄 다른 에이전트를 어떻게 찾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에이전트 카드가 등장합니다. 에이전트 카드는 에이전트의 명함 같은 표준화된 JSON 문서입니다. 에이전트의 능력, 스킬, 보안 요구사항, 네트워크상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기술합니다. 에이전트 카드가 있으면 에코시스템 안에 어떤 에이전트든 팀이나 클라우드를 가로질러 다른 에이전트를 동적으로 발견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 같은 프레임워크는 이런 카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간단한 엔드포인트로 노출해줍니다. 덕분에 기존 에이전트도 손쉽게 A2A 호환이 되도록 감쌀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A2A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에이전트는 이를 강력한 협업 파트너처럼 다룰 수 있습니다. ADK를 사용하면 기존 에이전트를 작은 A2A 어댑터로 감싸 에이전트 카드를 생성하고 HPTP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에이전트는 이 카드를 로드해 원격 에이전트를 로컬 컴포넌트를 호출하듯 서브 에이전트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루트 에이전트가 로컬 헬퍼와 원격 전문가 에이전트를 모두 오케스트레이션하는 계층형 시스템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프로덕션에서 제대로 운영하려면 에이전트 간 요청마다 트레이스 아이디를 전달하는 분산 트레이싱과 이런 상호작용 전반의 진행 상황과 일관성을 추적할 수 있는 탄탄한 상태 관리가 필요합니다. A2A와 MCP는 서로 경쟁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층층이 쌓는 개념입니다. AI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를 떠올려 봅시다. 고객은 A2A를 통해 샵 매니저 에이전트에게 문제를 설명합니다. 매니저는 문제를 추론하고 다시 A2A를 통해 정비사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위임합니다. 정비사는 MCP를 사용해 구체적인 도구들을 호출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 스캐너, 정비 매뉴얼 데이터베이스, 리프트 컨트롤러 같은 것들입니다. 이후 정비사는 다시 A2A를 사용해 부품 공급업체 에이전트와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A2A는 에이전트와 사용자 간의 고수준, 목표 지향 대화를 담당하고 MCP는 각 에이전트 내부에서 정밀하고 구조화된 도구 호출을 위한 배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조직이 처음부터 레지스트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구나 에이전트가 수십 개 수준이라면 설정을 수동으로 관리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도구가 수천 개에 이르고 여러 팀에 걸쳐 특화된 에이전트가 많아지면 디스커버리와 거버넌스가 진짜 문제로 떠오릅니다. MCP 기반의 도구 레지스트리는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카탈로그화하고 범용 에이전트, 특화 에이전트, 동적 에이전트용으로 큐레이션된 서브셋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에이전트 카드 같은 포맷을 기반으로 한 에이전트 레지스트리는 에이전트에 대해 같은 일을 해주어 팀들이 기존 역량을 쉽게 찾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레지스트리는 디스커버리, 보안 감사, 재사용성을 높여주지만 그만큼 유지보수 오버헤드도 생기므로 규모가 정말로 이를 요구할 때 도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에이전트 업스 라이프 사이클은 개발자의 이너루프에서 시작합니다. 에이전트의 핵심 행동을 다듬기 위한 빠른 로컬 실험 단계입니다. 변화가 유망해 보이면 자동평가 게이트와 CI/CD 파이프라인이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프리프로덕션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안전한 롤아웃 전략을 통해 이렇게 검증된 변경사항이 실제 사용자에게 점진적으로 도입됩니다. 프로덕션에서는 연속적인 업서브 액트 이볼브 루프가 로그와 매트릭을 운영 액션과 장기적인 개선으로 바꿔줍니다. 에코시스템이 커질수록 MCP와 A2A 같은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을 통해 에이전트가 도구를 공유하고 협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 포인트 솔루션을 넘어 일관된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를 배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모델이 응답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입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자율 시스템의 운영 복잡성을 과소평가해
마지막 마일에서 발목을 잡힙니다. 에이전트업스는 이 문제를 사람, 프로세스, 기술 전반에 걸친 조직적 역량으로 다시 정의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사고가 줄고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빨리 복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깊은 가치는 속도입니다. 개선 사항을 몇 주가 아니라 몇 시간 단위로 배포하고 에이전트를 지속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 기본부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평가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를 CI/CD 파이프라인에 연결하고 탄탄한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코시스템이 성장함에 따라 상호 운영성과 멀티 에이전트 협업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 됩니다.